막상 찍으라 그러면은 잘 안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애기들을 키울 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놀아주는 게 전부인 것 같아. 잘 놀면 자기 스스로 할 줄 알게 되고, 그게 솔직히 공부도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니까. 얘 진짜 그 물가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래. 그 뭐냐, 맘스 다이어리에 나오는 이야기 있다. 얘가 아이들 뇌 그 개발 발달하는 거는 자기 유전자만큼 딱 된다고. 유전자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그치, 설 수는 있는데 줄어들기는 너무 쉽다. 줄어들긴 그러니까 타고난 만큼 재능만 발현시켜도 발현시킬 수 있어도 그거는 엄청나게 성공한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어려서 한쪽에 있는 자극만. 당신 그 얘기 듣고서 TV 끈 거 아이가? 끊었다. 내가 그 얘기를 당신한테 사실 했어. 애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시각적인 자극만 너무 많이. 그 얘기 내가 당신 했던 거 기억나? 그거 기억나. 그거 보고 얘기한 거야. 그래. 그거 보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나도 공감은 하는데 이제 그 이제 나는 데이터와 연구에 따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던 게 미국 공부를 했던 게 결국 공학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야. 그거를 그냥 애한테 엄마 편하라고 툭 틀어주고 다 그냥 그것만 애가 정신에 팔리게 엄마 정신 편하라고 이제 쉬려고 그렇게 틀어주는 목적의 그 미디어 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미디어를 학습 자료로 이용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학습을 시킨다 이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뭐 공부를 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애들 만약에 뭐 개구리, 동물 예를 들면 뭐 그러면은 이거 동물 책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 자료로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뭐 나도 이해해. 그치? 그리고 이게 일방향적인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주입식으로 애한테 그 정보 TV가 전달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인터랙션을 중간에서 아이와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소통을 해가면서 아 저거는 뭐다, 아 저렇게 움직이네, 와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와 같이 놀아주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이제 그것도 되게 한정적이거든. 왜냐면 당신이 만들었잖아 미디어 자체를. 어른들이 만든 거를 애들이 보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게 하는 데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동의해. 그래서 미디어가 모든 학습 자료의 100% 미디어만 활용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야. 근데 가끔씩 아이가 뭐 영상 자료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구들을 이용해서 놀거나 꼭 교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재활용 같은 거 애들이 목적성이 없는 그냥 로봇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가 가장 좋잖아. 그치. 애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 그래 일단 거기 키워다 놔놓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색종이라든지 스케치북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엣지를 놔주고 애들이 그림 놀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또 해야지. 사이드로. 근데 사실 나는 그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게 물론 어릴 때야 뭐 복잡한 거 만들 일이 있고 내가 구현해야 될 세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뭐 좀 만들어 보고 하는 게 전부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게 복잡해져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나는 그 뭐랄까 우리 이제 컴퓨터 게임도 게임이잖아. 놀이라고. 그러니까 TV로 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게임엔 룰이 있어. TV엔 룰이 없어. 룰이 있거든. 그 룰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룰을 빨리 파악해야 돼.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룰을 이용해야 돼.
굉장히 인터랙티브하단 말이야. 게임 자체라는 행위 자체가. 그 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지. 이거는 내가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게임을 즐길 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꼭 게임 해 이거는 또 아니야. 그건 물론 그렇지. 근데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림 그리기 색칠놀이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즐기는 거를 게임으로 즐기는 나는 그거 오케이라고 생각해.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막 게임만 막 12시간씩 2시간 이상 게임하는 건 반대지만 그래 디테일하구나. 디테일하게 딱 정해놓는구나. 게임을 그 내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만큼 라이트하게 라이트 유저로 즐기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윤호는 만약에 그거를 뭐 음악에서 찾는다면은 그것도 오케이야. 그리고 뭐 또 다른 뭐든 지가 즐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지 혼자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난 그게 그거지. 테드를 본다고? 근데 그게 테드야. 그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일단은 그 게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룰이라고 하는 그 놀이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룰이거든.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룰을 결정을 해놓고서 기능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스포츠인 거지. 그러니까 룰을 바꾸거나 룰을 재창조하거나 아니면 룰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이미 포화된 룰 상태에서 그 안에 홈런을 잘 치다 야구를 하면 홈런을 잘 치든가 달리기를 빨리 해서 노루를 잘하든가 이런 기능들의 문제들이 주로 사용이 되겠지.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게 있는데 게임을 아예 만들어버려 하다가 사람들이 요즘에 한창 핫한 게임 중에 하나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옛날에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이라고 해갖고 유저들이 자기들이 맵을 만드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 맵 만들어가지고 블리자드에 갖고 왔어. 그 제작자가 야 내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거 니네가 사라 그랬더니 블리자드가 야 이게 유즈맵 가지고서 왜 그런 걸 하는데 이러면서 야 내가 그거 우리 유즈맵으로 만든 거잖아, 그거 우리 거야 이러니까 열받은 거야 제작자가. 아니 얘네 봐라, 야 이 유즈맵에 있는 이 시스템은 내 거야 이러면서 게임을 아예 만들어버린 게 LOL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그게 LOL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라이엇 게임즈지 걔네가 그거 가지고서 전 세계 시장을 먹어버린 거야. 블리자드보다? 게임에서 게임을 창조해서 게임을 새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렇지. 그게 사실 그 뭐랄까 컴퓨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버추얼 라이프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그건 뭐 가상현실이라 그러니? Virtual life.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가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자신이 룰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떤 그러니까 룰을 만드느냐야.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게임이라면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애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 애들이 관심 많다고 하면. 코딩을 겁나 잘해가지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애들 마냥 따닥따닥 해가지고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 스파이 누구야 걔처럼 뭐 아무데나 USB만 꼽으면 다 만들어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게 뭔지. 뭐든 가르치는 게 그렇지. 뭐 초기 이해만 하고 거기서 관심이 있다 하면 더 가르치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건데. 코딩을 잘한다는 건 기능이야. 근데 코딩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룰을 아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코딩을 배워두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런 룰을 알고 있을 때 기능을 잘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룰을 만들어내고 룰을 적용해 가는지를 봐야 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지금 다음 싸움은 뭐냐면
이미 정해진 룰,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다음 시대의 인간의 삶은 이미 정해진 룰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야. CC가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룰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 이제는 괜찮지 않아? 그건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당신도 게임을 해본 사람이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봐라, 뭐 게임에 규제만 건다 그러면 다들 좋아가지고, 게임에 규제를 거는 게 표를 얻는 그거 방법이잖아. 규제를 겁니다. 그거 뭐 협의하십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겁나 웃긴 거야. 우리 시대에 게임을 제작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치를 거지. 하는 게 아니라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야? 5, 60대. 우리가 이제 386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386도 한번 얘기해보자. 386 언제 정치 시작했는지 알아요? 근데 앞으로도 앞으로 더 큰일이야.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세대 차이라는 게 10년, 20년, 뭐 20년 이상 됐을 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5년? 10년? 이러면은 세대 차이가 나버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랑 앞에 사람들이랑 나랑 생각이 달라져. 근데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완전 동떨어진 사람들이잖아. 그럼 점점 그렇지. 더 동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바뀌면. 사실 통합의 리더십도 당연히 필요해. 통합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간짜 막 이런 것도 좀 웃기긴 해.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뽑을 때 다양하게 엄마들도 뽑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이제 다양하게 뽑아야 되는데 참 그 이제 정당 따라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단어들. 정당 이런 거보다는 정당보다 개개인의 그 신념이라든지 그런 거 따라서, 물론 정당 그게 엄청 위험해, 자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특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당 정치의 효용성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그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왜 그러냐면 그건 정당 정치의 효용성이 문제가 아니라 양당 정치의 문제점이야. 얘네 아니면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렇지.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자한당 애들이랑 민주당 애들이랑 열심히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걔네 싸우면서 뭐 얘기하니? 이번에 조국 관련해갖고 민주당이 열심히 커버치면서 누구 얘기하는데? 근데 애들 교육하다가 왜 항상 마지막에 정치로 가지고 있는? 왜냐면 정치는 삶이니까. 정치는 삶의 일부야. 사람들이 왜 정치를 혐오하는지 모르겠어. 정치를 혐오한다라는 건 삶의 일부를 혐오하는 거야. 삶의 그러니까 일부를. 그거를 그냥 떼내버리고 싶은 거지. 신경 쓰기 싫고 머리 아프고 더럽고 막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지금. 주제가 막 자꾸 바뀌는데 주제가 바뀌는데, 이거 방송용인데 주제가 자꾸 바뀌는데, 일단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거야. 사람들이 룰을 만들어내는 거,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다음 시대에 그 하나의 그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까지 계속 룰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있어. 룰을 만들어 왔으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쉽게 게임을 했지. 그게 누구야? 기득권이야. 누가 뭐 게임에서 룰을 아니, 현실에서 룰을? 현실에서 룰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바꿔왔다고. 법 바뀐 거 한번 보라니까.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그렇게 계속 바꿔왔어. 그렇게 쭉 계속 바꿔오면서 자기들이 게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생이라는 게임을. 자기들은 쉬운데 남들은 더럽게 어려워진 거지. 인생을 게임으로 본다, 이거는 인생을 너무 라이트하게 본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는 내가 룰에 대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인생이란 게임에서 룰을 그렇게 바꿔온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근데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 정치 싫다 이거야. 그 룰이 나한테 불리하게 바뀌고 있는데 싫대. 실은 그냥 안 보면 점점 이제 안 보면 점점 불리해지는 거지. 점점 불리해지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왜 정치가 이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하고. 그리고 정치를 얘기하기 싫대. 정치를 혐오하는 거. 그럼 그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인생은 게임이 아니야. 못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고. 인생 게임은 들어오는 순간 게임 오버 될 때까지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왜
컴퓨터를 끌 수가 없어. 컴퓨터 끄면 죽는 거야. 다음 우주로 그거는 이제 가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이 그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일이겠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좀 주체의식을 가지고 컨트롤을 이 게임이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왜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발자를 욕하잖아. 아니 이 개발자 이 말도 안 되는 스파르타 게임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장난질하냐,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어서 이 똥망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뭐야, 정체대가 욕하는 거야. 룰을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이 기득권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하는 거라고. 그 뭐가 잘못됐어. 해, 마음껏 해, 더 해, 계속하라고. 참 정치는 싫어. 뭐 개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게임 제작자로 예를 들어보자고. 개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게임 제작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팔리는데 그거 바꿔주겠냐? 너가 하지마 이렇게 말이지. 그럼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정당이야. 근데 망할 우리나라엔 2개의 정당밖에 없더라 이거야. 다른 데는 있으나 마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도 게임 제작자들끼리, 그러니까 DC 아니면 마블밖에 못 보는 만화책방인 거지. 아니 마블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럼 DC 봐야 내가 되는. 더 개인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더 다양한 그렇지. 게 있어야 된다는 맞아.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바고. 그 이제 각각 정당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이슈화되는 일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본에, 그래 나만 보이게, 일본의 NHK에서 나라를 구하는 정당이 있어. 그 정당의 목적은 하나야. NHK의 수신료 있지, 수신료를 없애는 거야. 그 목적이 참 그거를 원포인트 정당이라 그래. 그러네. 원포인트 정당이라 그래. 사실 지금 정의당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료 없애기 정당 한 건데. 그러면 거제도에서는 시의회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해산해버려. 그렇지. 그게 정당 강령이야. 오 나이스. 그런 원포인트 정당들이 생기고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원포인트 정당이라고 하면 아마 나 욕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비슷한 게 생겼어. 기본소득당이라고. 와? 야 이거 뭐냐? 잘못 온 거 아니야? 길이 끊겼는데. 길이 끊겼다. 뭐야? 여기 있다. 다리가 끊겼어. 다리가 끊긴 거 처음 봤네. 야, 박살낸 거구나 일부러. 저거 어떻게 박살냈지? 다이너마이트? 뭔 소리야? 새 다 죽어. 다이너마이트. 새 놀라서 다 죽어. 어쨌든 오늘 갈 때는 요 정도 얘기하고 올 때 또 다른 이야기들 해보자고. 뭐 주제가 교육에서 여기까지 왔네. 교육인데. 근데 교육이랑 정치랑도 맨날 Everything is- 얘기하다가 결국 everything is connected politics. 그러니까 결국 모이는 건 정당이야. 정치지. 정치야. 왜냐면 교육에 아까 얘기했던 주체성 관련해서도 결국엔 주체적인 시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치도 주체적인 정당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갈 때는 여기까지 하고 올 때 또 따로 한번 해보자고.